8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과 판박이인 비극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제 투병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보다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나기 전까지 네. 이 세 모녀가 투병 중에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게 이제 의문인데 뭐 이제 아버지 사업 부도 후에 뭐 또 연락도 끊고 또 2년 전에는 또 거주지도 옮겼고 그러면서 거주지는 신고도 안 했고 그러니까 참 이제 되짚어서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일단 이웃 공동체가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상당히 이제 약화된 어떤 그런 결과 중에 하나이지도 않을까.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모녀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이력도 없다고 하거든요. 이런 제도들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걸까요? 뭐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몰랐을 수 있고 내지는 이제 부분적으로 알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알았어도 이제 뭐랄까요 수치심, 수치심 때문에 이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내지는 신청해봤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이제 체념을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추적하다 보면 아 우리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네. 거죠. 일각에서는 좀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도 들었는데 이번 사건과 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니 좀 뭔가 내가 무직이라고 밝히고 뭐 내가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선뜻 그러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아직은 이제 우리가 복지는 문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렇게 설마 받은 경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권리로서 복지를 생각하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예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만으로도 병원 가셔서 뭐 치료비가 10만 원 나오는데 2만 원만 내고 나오셨다고 수치심을 안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안 느끼죠. 근데 이제 이건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특히 이런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연히 이제 받는 지원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아직 복지가 권리다라는 어떤 이제 이런 인식이 이제 많이 없는데 사실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연결만 됐으면 네. 그러니까요. 예, 기초생활수급도 받으실 수 있었고 그다음에 재난적 의료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를 지나치게 지출을 해서 이 빈곤에 빠지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물론 제도가 뭐 이렇게 아주 뭐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재난적 의료비도 이분들이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긴급복지 지원 제도 그러니까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대가 됐죠. 사실 2005년도에 대구 불로동 사건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놓친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럼 뭐 홍보가 부족했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이 홍보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긴급복지 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제도가 뭐랄까요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그 운영 과정에서 조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굉장히 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왔다. 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연결됐다면 그 가정, 그 네. 부분 말이죠. 네. 이 세 모녀가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서 좀 찾아내는데 더 어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복지사각지대인데 네. 지금까지는 복지제도라는 것이 이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이제 신청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실거주지 중심 네. 이걸 전제로 한 이제 복지 서비스였는데 이걸 이제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가서 홍보도 하고 뭐 어쨌든 홍보도 하고 또 뭐 찾아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거주지 자체가 불분명한 이제 이런 상황을 낳는 어떤 한국 사회의 최근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기존의 제도 틀 내에서는 굉장히 발견하기 어려운 사례였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조금 교수님의 그 영역과 좀 안 맞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어디 뭐 이사를 가고 하면은 네. 부동산 가서 계약을 다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고 이런 게 아닌가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어쨌든 그 이제 거주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제 서류상에서 이제 사라진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은 지금은 뭐 누가 신고를 하더라도 지금 이번 경우처럼 건보공단에서 지자체에 연락을 네. 주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쨌든 포착을 했으니까 공무원이 현장에 갔는데 이제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럴 그렇죠. 경우에 우리가 이제 비대상자 등록이라는 네. 걸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스템이 거기에서 멈추는 게 한계로 드러난 거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비대상자로 분류가 됐으면 네. 그 이후 다음 단계가 거주 불명자로 이제 등록이 되는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체크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 규모도 굉장히 이제 급증을 하고 네. 그다음에 가족 관계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해체되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채라든지 특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빚을 피해서 도망 다닌다든지 네. 굉장히 이제 자발적으로 내지는 비자발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테고, 근데 가까운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증가하는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현재의 복지 제도 틀에서는 네. 이제 이분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비대상자 등록이라는 이제 업무 매뉴얼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좀 짧은 생각일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생각할 때 이게 거주자 3명이 다 여성이란 말이죠. 네. 뭐 이제 뭐 여성이라고 뭐 특화 그렇게 되는 건 네. 아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3명이 동시에 사라졌으면 네. 범죄율로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들 스스로도 무관심하다. 신고를 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이 기회에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업무 매뉴얼을 개정을 해서 이 징후가 이상한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됐을 때는 포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끝까지 추적한다.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는 지자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었나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공무원 차원에서는 업무 매뉴얼에 비대상자로 등록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셨다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이라는 걸 제가 생각해 보면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게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의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는 이제 추적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에 상황을 끝까지 추적해서 어쨌든 파악한다. 이렇게 이제 해놓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 또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네, 이런 또 옳지 않은 예산이라든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또 인력의 부족. 네. 인력의 부족. 네. 실제로 좀 문제가 있죠. 전국의 거주 불명자가 전국에 24만 명인데 네, 네. 뭐 끝까지 다 추적한다라고 하면 근데 예산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제 거주 불명자 24만 명 중에 이런 복지 욕구를 가지는 사람들은 어쨌든지간에 지금의 건보료 뭐 체납 관련해서 통보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어쨌든 징후가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학대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 네. 연락 두절이라든지 학교 장기 결석 같은 경우에 경찰이랑 공조해서 그렇죠. 공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추적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지 급여 대상자도 이제는 이제 징후가 이상할 경우에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이 공조를 해서 추적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근데 이제 인력을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현장에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최소한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요즘은 이제 경기도에서 일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네. 경기도청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재 나왔던 이런 징후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위에 보고를 하면은 요런 상황을 추적하는 전담팀을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지자체, 주민센터나 구청 차원에서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의 이런 추적 업무를 보조해주는 어떤 지원 인력들을 좀 보강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징후가 이상하다라는 부분을 좀 정교하게 그것을 어떤 징후가 있으면 그걸 이상하다 판단할지도 좀 섬세하게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복지제도 자체, 네.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재난적 의료비나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이런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네. 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네, 수 네, 있는 네. 그런 또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런 벼랑 끝에 선 주민들이 자신과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건 효과적인 방안이라 보십니까? 지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받으시기에는 바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지사님께 가는 전화가 결국 누군가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어떤 개인적 차원의 어떤 그 선의에 의존한 네. 그런 대응보다는 아까 경기도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광역 차원의 추적 전담팀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운영하는 그런 식의 어떤 구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어떤 행정적 절차에서의 미비점이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계속 반복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반복의 양상이 기존의 복지사각지대라는 개념 속에서 반복된 양상하고 지금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거주지 불명이니까 거주지 불명이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계속 좁아지고는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사실은 이제 거주지가 분명하고 또 이제 그러면은 본인인지 모르더라도 홍보하고 이웃 주민이 신고하고 사실 그 이웃에서 신고만 해도요. 요즘은 공무원들이 어쨌든 어떻게든지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아진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웃 공동체의 관심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어떤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 예, 요게 좀 중점을 두면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 복지 사각지대와 더불어서 이웃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실제로 이 수원 세무녀가 이 9장의 유서가 발견되기 전까지 연락할 친척도 없고 네. 주위에 이웃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점이 우리에게 또 시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